제1회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MZ세대가 사전 등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 4월 서울박람회에 이어 젊은 층의 폭발적 반응이 기대됩니다. 외국인 구직자들이 스님으로 위장에 입국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초청 사찰의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찰은 향후 5년간 외국인 스님 초청이 불가합니다. 경북군이 제2석굴암주지 해조당 법등 스님이 범람 69년, 세수 81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불사에 힘써온 법등 스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구미 약사암주지 대해 스님으로부터 우리 시대 수행자 정명 스님을 모시고 100일간 봉암사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내 최고 선원 봉암사 태고 선원에서 당대 선지식 정명 스님과 함께한 기록이 수행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1회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8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불교도시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열기를 뛰어넘는 뜨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서울국제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계 행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가 가진 선입견을 깨뜨리며 이른바 MZ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현장이었습니다. 힙한 불교, 젊은 불교를 내세우며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유진 스님의 불경 EDM 공연이 현장뿐 아니라 SNS나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4월의 열기가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바다와 명상의 도시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고요.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히트를 쳤던 재밌는 불교, 그리고 힙한 불교, 변화하고 발전되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 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힙하다,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자유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불교 2탄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사전 등록에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개막을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2030, 이른바 MZ세대로 파악됐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부산을 찾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마련됐는데 개막일에는 공식 홍보대사인 유진 스님의 불경 EDM DJ 파티 등 음악 공연으로 분위기를 이끌게 됩니다. 재미있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담마 토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이어지며 BBS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박람회 핵심 코드인 명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서 일상 속 마음의 휴식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불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 박람회를 SNS를 통해서 검색해보면은 불교 나 빼고 재미난 거 다 하네 그런 글귀를 많이 쓰거든요. 네. 이번 박람회 오셔서 재밌는 불교 경험하시고 그걸 기회 삼아서 깊이 있는 불교 또 내 마음 알아가는 그런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챗GPT 기술을 활용한 고민 상담소, 사찰 음식 체험과 함께 다양한 굿즈도 만나볼 수 있으며 AI 불교음악 공모전도 열려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불교를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현장이 될 2024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부산의 여름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경북 군위 제2석굴암주지이자 연등 장학재단 이사장인 해조당 법등 스님이 지난 1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인재불사야말로 국가와 불교의 백년 대계라는 신념으로 한평생을 인재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대구 BBS 정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 제2석굴암주지이자 연등 장학재단 이사장 해조당 법등 스님이 지난 1일 범납 69년
세수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제2석굴암 비로전은 스님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고 오늘 박예사 문도장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됩니다. 법동 스님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도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5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언 선원장과 임효사 주지, 조계종 중앙정의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생전 스님을 기억하는 사부 대중들은 검소함을 첫손에 꼽습니다. 생활을 굉장히 검소하게 하셨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 후배들한테 항상 그 수행의 그 모습을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요새 그 보기 드문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장학금, 연등 장학회도 가고 모든 걸 많이 하셨죠. 그렇게 눈물이 나요. 스님은 특히 청소년 포교의 각별한 애정으로 인재불사에 헌신해왔습니다. 2004년 사제 6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연등장학재단은 청소년 포교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내혹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전한다든지 또 이런 그 도제양성 부분에는 남다른 그 원력을 갖고 계시던 의리돼서 이런 인재불사가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등장학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직접 쌀을 싣고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던 정많은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석이라고 할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듯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법동 대선사. 마음의 붓을 가다듬어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그려나가길 바랬던 스님의 가르침은 인재불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교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스님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스님으로 위장한 구직자로 밝혀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봅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는 최근 외국인 스님을 초청한 20여 개 사찰 주지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스님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본격 대책에 나섰습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 이탈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종단은 초청 사찰에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해당 사찰과 주지 스님은 향후 5년간 외국인 스님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스님 초청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주지 스님과 담당자께서는 외국인 스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을 면담한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회장 담마키티 스님은 브로커들에게 속지 않도록 범종단 차원의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해야만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을 한국의 대학교 데려가 주겠다. 그러면 뭐 돈을 뭐 1,000만 원. 스리랑카 돈으로 1,000만 원 하면 그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스리랑카 큰 돈이거든요. 한국에서 큰 돈이지만. 그리고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 한국 불교계와 다문화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각국 불교계가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외국인 스님들 관리 강화와 더불어서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스님 관리 강화는 한국 불교계의 신뢰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지난달 말 해인사 일원에서 2024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유런과 강원, 선원, 종무소를 비롯한 해인사 사부대중과 합천소방서,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 가야면사무소, 의용소방대 등 1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훈련은 8만 대장경이 봉헌된 장경각 뒤편 수미정상탑 주변에 불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30여 분 동안 실시됐습니다. 또 응급 상황 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태고종 최고 자문기구인 승정원이 새롭게 출범해 종단 기강과 위상 확립에 본격 나섰습니다. 태고종은 그제 종정회하 운경대종사와 총무원장 상진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첫 승정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의 추천 등에 따라 승정원장의 금용스님, 수석 부원장은 청봉스님, 차석 부원장의 해운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태고종 승정원은 원로 의원보다 세수가 높고 종단의 최고 지도자인 종정에 준하는 23명의 스님들로 새로 구성됐습니다. 운경대종사는 원로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단체는 잘 될 수 없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고원과 충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보리수 여름학교로 우리는 붓다 어벤져스라는 주제로 천년고찰에서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마음마다 가득가득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루하루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항상 부지런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부처님처럼 자비의 빛 늘 가득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해 여름학교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신나는 물놀이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걷기 명상, 예불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고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천태종 전국사찰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수행을 독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은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간 단양 구인사 일원에서 제39회 전국합창단 하계수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입제식에는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교육부장 도진 스님과 문화예술국장 진성 스님, 교육국장 구화 스님, 85개 사찰 소속 합창단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이 이끄는 동불 108합창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찬불과 공연을 펼칩니다. 동불 108합창단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시타르타와 함께 붓다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공연합니다. 공연은 찬불과 님을 따라 천리길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고행의 길, 깨달음과 열반의 순간 등을 12곡의 찬불가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하고 각 노래가 끝날 때마다 내레이션으로 가사에 담긴 의미를 해설합니다. 동불 108합창단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9년 7월 30일 창단돼 부처님 법음을 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뉴욕 원각사에서 봉행된 부처님 오신 날 연합대법회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잇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국악 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8회 은정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가 오는 30일과 31일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서울중구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제8회 은정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 예선을 열고 31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는 본선과 종합대상 경연을 진행합니다. 경연 부문은 가야금과 거문고 등 기악 부문과 판소리, 민요 등 성악, 사물놀이와 농악 등 단체 타악, 개인 타악 등 모두 4부문입니다. 참가 대상은 1991년 이후 출생으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나란다 축제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재학증명서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경 봉암산은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하는 전국 유일의 도량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부처님 오신 날만 산문을 열고 1년 내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약사암주지 대해스님이 영원한 수좌 정명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지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운수납자의 삶을 통해 불교의 수행인 참선법을 알리고 싶다는 대스님을 BBS가 만난 사람에 초대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이 한국 불교에선 해마다 여름, 겨울이면 안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롯이 수행에 집중하는 기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선원으로 꼽히는 이 문경 봉암사에서 영원한 수자 정명 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지낸 이야기가 최근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봉암사 동안거 일기의 주인공 이 대해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약사암 주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책을 펴내셨잖아요. 예. 책 이야기부터 먼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예. 2014년에 이제 봉암사에서 동안거를 나셨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봉암사라는 것이 이제 이 스님들의 수행처이고 또 그 희양산이라는 또 그 자연 환경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서 펴낸 책이 이제 봉암사 동안거 일기입니다. 예. 2014년에 동안거를 하셨던 그 100일간의 그 일기인가요? 그날에 이제 이 수행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일기라고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스님께서는 이 직지사에서 포교국장 소임도 맡으셨고 그동안 포교 일선에 이렇게 계셨는데 어떻게 봉암사 선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말뚝신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간을 이제 헛되지 않게 그렇게 부처님의 종노릇을 한다고 생각하고 매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냥 이제 스님이 저희는 아니니까 이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안거라는 그 의미가 좀 어떻습니까, 스님들한테는? 그 안거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생활과는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님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삶의 무게에 찌들러서 이 세연이라는 것이 오만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이 의식 속에 필립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혼란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리도 안 되고 혼란이 있으니까 이 바로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검령에 휩쓸리듯이 휩쓸려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실에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통해서 자기를 헐떡거림을 쉬면은 스스로 분명히 자성이 드러난다. 자성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런 몰랐던 것을 이제 깨우치고 그 이제 뭐 그런 생사해탈의 기회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같이 함께 수행을 하셨던 그 스님들도 다 각자의 화두를 들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1800 공안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씩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그걸 뭐 화두를 이제 하다 보면은 화두는 어디로 가고 없고 뭐 딴 생각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생각을 스스로 이제 쉬어야 화두가 이제 떨어지고 그게 마음이 이제 고요해져서 화두가 깨쳐지는데 타파가 되는데 그 과정이 뭐 길이 없으니까 헤쳐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이제 화두를 정진을 하는데 한겨울 이쪽에 앉았다가 또 해제할 때 되면 저쪽에 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보면은 엉덩이가 바닥에 눌어붙어 가지고 완전히 옷하고 붙어가 방석하고 붙어 가지고 그런 그렇게 뭐 정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자에 있어가지고 정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구미 금오산 꼭대기에 있는 이 약사암에서 전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산 꼭대기 암자에서 포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거기 환경에 따라서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들이 경치가 자꾸 좋다고 하는지 제가 이제 사진이 잘 나오는 때를 아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쓴 글을 또 그 엽서에 담아가지고 그걸 만들어 엽서를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그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고의 포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소절만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합 영곡 천년이라는 시를 제가 거기 적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첩첩산중 백두대간 단전 복지 향산에 뿔 없는 용이 알을 품으니 봉암사라 심신상골 가은 심충장자의 간절한 염원이 젊은 수행납자의 태양인 지정선사를 이곳에 모셨다. 먹물옷 입고 가사 바루 바랑에 메고 태고선원에 앉으니 그 기운 향기 품은 바람이 되고 별이 되어 도랑에 머문다. 태고선은 산줄기 노송이 바위에 앉아 눈을 먹고 비를 먹으며 선정에 든지 1100년이라. 낮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 밤에는 부엉이 우는 소리, 겨울에 물소리 선정을 깨운다. 예. 이 참 수행하시는 스님의 어떤 그 호연지기 같은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오산 약사암 주지시자 이 봉암사 동안거 일기의 주인공 대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